안녕하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만 오는 건 아니죠. 3일 동안 한국에 있고 3일 동안 일본을 방문합니다. 아시아 순방인데요. 한국의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의례차 오는 과거의 상황과는 달라요. 러시아 사태로 유럽은 지금 전쟁 소용돌이에 있고, 이런 입장에서 바이든이 아시아의 나토 중심국인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거다라는 거죠. 과거와 다르게 미국이 지금 한국과 일본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 순방이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물론 바이든 같은 경우도 중간 선거를 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거는 챙겨갈 거로 생각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미국을 위한 것보다는 미국인을 위한 것이겠죠. 받아올 건 받아오고 대신에 한국에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은 러시아 제재 있죠, 중국 제재 있죠, 반도체 동맹, 원전 동맹, 인플레 문제, 이 5가지가 가장 큰 현안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한국이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대가로 받아올 것들,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줄까요? 미국은 상징성을 좋아해요. 바이든이 어디에 누구와 같이 갔고 누구를 데려왔는지를 보면은 대략 한미 거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날부터 삼성전자를 갔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에 갔습니다. 여기서 더한 행동이 3나노 웨이퍼에다 서명을 했어요. 그냥 3나노도 아니고 GAA 3나노로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제품입니다. 여기에다가 서명을 했다라는 거는 상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과 핑퐁 외교를 했었었고, 바이든이 대통령 됐을 때 시진핑이 스타벅스 편지를 통해서 외교에서 매개체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 매개체가 상징성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반도체라는 건 어떠한 의미인지 곱씹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해석했을 때는 굉장히 도발적인 의미예요. 한미 두 정상이 중국을 매기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장비가 지금 공급되지 않는 중국은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꿈의 3나노에 서명을 하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라는 거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3나노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랑 대만의 TSMC가 경쟁 중입니다. TSMC 입장에서는 불편한 장면일 수도 있겠죠. 미국이 삼성전자랑 TSMC를 번갈아 칭찬하면서 누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나 경쟁을 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퀄컴 CEO도 이번 방안에 같이 왔어요. 퀄컴과 삼성전자는 매우 돈독한 관계예요. 바이든과 삼성전자를 비즈니스적으로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퀄컴이 최근 3나노 공정 AP를 TSMC에 전량 맡기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퀄컴이랑 삼성전자 자체가 공생관계입니다. 삼성 갤럭시 S22 중에서 75%가 퀄컴 AP예요. 갤럭시가 잘 팔리면 퀄컴이 돈을 버는 거죠. 반대로 퀄컴이 물량을 많이 주면은 삼성전자가 또 돈을 버는 거죠. 퀄컴의 경쟁사는 어디냐면 대만의 미디어텍이랑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퀄컴은 서로 배신하기 어려운 상황, 서로 돕고 도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퀄컴이 온 이유가 삼성전자도 있겠지만 SK하이닉스랑 동맹을 맺고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SK를 만나러 간 게 아닐까? 그러면 제주는 삼성이 부리고 이득은 SK가 가져가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이든 방안이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이든도 원하는 게 확실하게 있어요. 역대 대통령들 회고록을 보면은 미국 정상과 회담에서 공짜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이번에 외교 국방장관이 같이 왔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이 똘똘 뭉치게 되면은 러시아 동쪽을 견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국에 강력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플레 시대잖아요. 자원 깡패 호주랑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일본을 받쳐주게 되면은 러시아, 중국 연합과도 패권 싸움을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럼 미국은 아시아에서 싸울 힘을 절약해서 유럽을 도와서 러시아 서쪽을 강하게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반기도 잠재울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힘의 균형이 맞으면서 국가 간의 갈등은 잠시 소강 상태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세계 경제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요. 아시아가 이 IPEF로 뭉치지 못하면은 미국은 아시아에서 힘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거고, 러시아와 중동은 이때를 틈타서 반기를 들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여기에 한국의 가입 확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후 바로 일본으로 가서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며칠 안 남은 이야기겠죠. IPEF 같은 경우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 에너지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경제협력체라는 이름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반중국 협력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호주를 빼게 되면은 일본과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 협력체에서. 그렇게 해야지만 중국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죠. 실제로 뉴스들이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사드 추가 배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한국이 중간에서 얼마나 실리 외교를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중국의 제재는 최소한으로 막고 미국의 보상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외교 스프레드 마진을 많이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통령과 만찬에 기업인 80여 명을 부릅니다. 기업인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작년에 미국에게 많은 걸 선물해 줬습니다. 반도체부터 배터리, 자동차 공장을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다 건설해 줬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바이든 방한 선물로 구조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 짓기로 했습니다. 이게 발표일이 방한일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작년에 발표한 거를 구체화해서 발표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약속했고 또 경기가 위축된 상태에서 한 번 더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여기서 뭐 화끈하게 베팅하는 그룹이 있다라 그러면은 이 기업은 미국에게 뭔가 더 큰 선물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룹이라는 거겠죠. 그럼 무슨 선물을 받을까? 이게 가장 궁금한데 우선은 총대를 맨 데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 지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겠다. 그럼 뭔가 받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현대차가 뭘 받고 싶을까? 미국에서 받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철강 관세 완화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차 계열사 중에 하나가 현대제철입니다. 지금 철강업들을 보면은 쿼터에 걸려있죠. 철강 쿼터제에 걸려있어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조절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못했거든요. 이게 미국 내 철강 산업을 살리는데 과거에 도움은 됐지만 이제 인플레를 발생시켜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인플레를 꺾어야 되는 바이든한테 나는 일자리를 얻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철강에 대한 관세 완화가 나오면서 수출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포스코라던가 다른 철강 업체들이 이익을 보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소형 원자로인데요. 이거는 주 정상 발언이라던가 재계에서 이야기가 없다 하더라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뉴스로서 많은 교환을 주고받았죠. 대표적으로 지금 SK그룹에서도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빌 게이츠 회사 미국 테라파워와 차세대 SMR 공동개발 뉴스가 나왔죠. 2028년에 상용화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현대, 삼성, 두산이 지금 이 분야에서 앞서고 있었는데 SK가 이렇게 하면서 또 따라잡게 됐죠. 삼성과 두산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에 투자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미국은 소형 원자로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을 함께 파트너로 참여시켰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도 이제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받은 거는 소형 원자로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빌 게이츠 회사죠. 빌 게이츠의 움직임을 보면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게이츠 재단이랑 협력해서 투자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기로 유명합니다. 게이츠 재단의 목표가 글로벌 보건을 위해서 백신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빌 게이츠 말대로라면 전염병은 더 큰 게 온다라 그랬어요. 과거에 뭐 천연두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어제 나온 뉴스인가 보니까 천연두가 지금 유럽에서 유행을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었거든요. 백신 개발은 계속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럼 바이오 산업이라는 거는 반도체 산업처럼 앞으로 주력 업종이 될 수 있다. 사실 미국과 협력해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뉴스들을 봤더니 국내 기업들이 미국 바이오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젠으로부터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인수했습니다. 의약품 생산뿐만 아니라 개발까지 가능한 글로벌 종합 제약사가 되는 거죠. 롯데그룹도 미국의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인수했어요. 2천억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중국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돈독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인도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본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반도체를 강하게 쥐고 있고 원자력을 강하게 쥐고 있고 바이오의 성장성이 있는 한국이란 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장기로 투자한다라 그러면은 어떤 업종이 유망할지도 대략적으로 힌트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업에게는 확실히 좋을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긴 안목으로 보시고 흐름이 이렇게 갈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타이밍 잘 못 맞춰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영상 보자마자 매수하지 말고 뭐 흐름을 보시다가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영상 찍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